100년의 기억 전달자들 제3편 독립운동의 남녀가 어디 있겠나.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민족문제연구소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가 함께 준비한 특집 코너 100년의 기억 전달자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말씀 주시기 위해서 민족문제연구소 예지숙 연구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지숙이라고 합니다. 예. 네. 자, 오늘 해볼 얘기는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에 오프닝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독립운동에 남녀가 따로 있겠습니까만은 지금까지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평가는 활발하지 못했던 게 또 사실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일단 이제 여성의 독립운동 활동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내조나 지원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조적 행위로 봤기 때문이고요. 또 한 부분은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일제에 탄압받는 민족 순환사에서 어떤 희생의 상징으로만 이제 여성들을 부각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유관순 열사 정도만을 사실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후세 사가들의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점도 있지 않을까요? 아유, 물론이죠. 예. 예, 특히 이제 이 민족 이 운동사를 구성을 하면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미진했고요. 예. 지금에 있어서 이제 여성 독립 운동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면서 학계 내에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예. 가지고 있지요. 예. 예. 그건 뭐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역사를 봐도 남성 중심으로 쓰여진 역사가 많으니까요. 아, 예, 뭐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여성사, 젠더사, 이제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서 지금 젠더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사회적인 요구에 학자들이 좀 부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앞장서서 스스로의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그런 독립운동가도 당연히 있고요. 유관순 열사도 마찬가지고 박차정 열사 같은 분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죠. 게릴라전에 예. 직접 참여했으니까. 예. 이런 분들도 있고 예. 또 정말로 뭐 김구 선생 아내분이라든가 예. 뭐 어머니라든가 이런 분들을 또 이 남편이나 아들이 독립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또 내조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서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죠. 예,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활동을 단지 내조나 이제 안사람의 일, 아내의 일이라고 그냥 볼 것인가. 예. 아니면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 있었던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임시적 상황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면 아직은 좀 아주 적합하진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난민적인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했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어떤 뭐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아내의 일이라고 하는 걸로 좀 국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뭐 28 독립선언에 참여한 여학생들, 예. 또 3.1운동에 참여했던 여학생들, 또 뭐 구국 부인의 발기문, 송죽 결사대,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 조선 애국 부인회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단체도 예, 있고, 단체들이 많죠. 개인도 있고, 예. 그렇죠. 3.1운동과 이후 임시정부로 이어진 민족운동에서 큰 발자취를 남긴 여성 독립운동가들 한 분 한 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아주 여러분들이 있는데 일단 보면은 이제 3.1운동에서 활약을 했던 28 독립선언과 3.1운동에서 활약을 했던 중심적인 그룹들은 좀 여학생 그룹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 해외 망명가 그룹에 있어서는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이은숙 우당 이회영 선생의 부인 이은숙, 그리고 이상용의 손주 며느리로 알려진 이제 허은, 그다음에 이제 김구 선생의 어머니인 광락원, 그리고 이제 상해 임시정부의 안살림꾼이라고 예. 이분의 밥을 안 먹은 사람이 없다 하는 이제 정정화, 예, 장강일기라고 하는 회고록을 남기셔서 큰 이제 연구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이런 이제 해외에서. 아내 그룹, 해외, 아내 그룹이란 그런데 이제 아내 안살림을 한 사람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분들이죠. 해외 망명운동가, 여성 운동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 계실까요? 그 외에도 윤희순 열사라든가 여성 최초의 의병장이라고는 윤희순 열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늦은 나이에 항일운동에 뛰어든 이제 남자연, 예. 이게 이제
뭐 이제 영화의 모델이 되기도 하셨던 분이죠. 전지현 씨의 모델이었다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좀 독특한 분들이 있어요. 20년대 후반에 이제 을밀대의 투사라고 당시에 알려졌던 조선사를 들썩들썩하게 했던 강주룡. 예. 이분은 이제 엘리트가 아니라 하층 여성에서 성장한 이제 이 여성 운동가의 강주룡, 그리고 사회주의자 뭐 엘리트 그룹이긴 한데 허정숙, 주세죽 이런 분들이 아주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공간적으로도 넓고 이념상으로도 넓은 아주 다양하고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예. 있습니다. 허정숙 선생이나 주세숙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 운동도 참 열심히 했었던 그런 분으로 알려졌는데 예. 강주룡 선생 을밀대 지붕에 올라갔다.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을밀대 이 소위 뭐라 그래야 되나 고공농성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분이 이제 평양에서 노동운동을 하시다가 이 노동운동을 하면서 이제 파업을 주도하다가 그 파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고공농성을 하시고 그게 이제 당시에 이제 동아일보 뭐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면서 이 여성 노동자로서 아주 주목을 크게 받으셨던 예. 겁니다. 이 작년 대통령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언급이 됐던 분이라고 하는데요. 예. 저도 잘 모르는 거 보면 예.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 많이 같아요. 알려지지 않은 분이시고요. 예, 그게 가장 문제 같습니다. 여성 운동가들이. 이분 이제 아무래도 하층 여성이다 보니까 또 자료가 워낙에 없는 분이긴 한데 이게 소설로도 좀 재현이 돼서 강주룡 같은 경우는 뭐 접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까 허정숙, 주세죽 이야기하면서 여성주의 운동도 활발했다. 그 시대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당시 시대상이 아무래도 봉건적 또 남성 위주의 시대상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성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항일 독립운동에 나섰다는 것은 이 독립운동뿐만이 아니고 정치 사회적으로도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어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주체로 선다라고 하는 건 당시에 이제 여성규범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변화시키는 그런 일인 거죠. 예. 그러면서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많은 열사들을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또 알지는 못하지만 또 이분들을 읽어내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기억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제 운동사적인 맥락에서 예. 어찌 보면 이제 이 여성 영호거를 좀 소환시키는 방식으로 읽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이제 민족에 대한 헌신뿐만 아니라 당대의 어떤 여성규범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변화시켜 냈던 분들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좀 이렇게 함께 읽어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간략한 설명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몇 분의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임청각의 종부 허은 지사가 소원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여성의 독립운동을 높이 평가한 시조부 이상용 선생이 남긴 석주 6호, 시아버지 이준영 선생의 유서 등의 자료에서 공적이 확인됐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서 허은 지사의 아들 이항정 선생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서원 받기까지는 참 당신에게 나라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나라 찾는데 온갖 고생을 다 했다는 것. 우리 할아버지가 일본이 압박에 유서를 써놓고 자결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효양이 지극해가지고 아들인데 부탁하기를 다른 사람같이 대하지 말고 아주 무겁게 대하라고 유서에다가 일부러 썼을 정도예요. 유서 한 장짜리 그 한 부분입니다. 제일 큰 형님의 이름이 도정입니다. 도정의 모친은 효양이 지극하여서 우리 일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무겁게 대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다른 보통 사람 부인같이 대하면 안 된다. 동료로 대하라 이 말이죠. 특별 지시입니다 이게. 예, 이항정 선생의 증언을 듣고 왔는데 저도 고향이 안동이어서 이항정 선생도 같이 동양이니까 오랜만에 정겨운 사투리를 들어서 반갑기도 하는데 허은 지사의 뒷바라지가 없었다면 시할아버지 이상용, 시아버지 이준형, 남편 이병아 이런 선생들의 독립운동이 과연 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거의 이제 불가능했겠죠, 사실.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면서 밥도 먹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1년 365일 어떤 조직운동을 하거나 사실상 이제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재생산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은 당시에 있어서 이걸 이제 단지 밥하고 빨래한 게 무슨 독립운동이냐라고 그렇게 폄하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서에서 우리 일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무겁게 대하라 이런 얘기를 했겠죠. 예. 그리고 이상용 선생 집안은 뭐 이상용 선생만 독립운동한 게 아니고 이 집안 전체가 독립운동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예. 종부로서 당연히 예.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허은 지사가 남긴 회고록이 있는데요. 아직도 내겐 서간도 바람소리가 애국지사들의 만주망명과 정착 과정 당시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집에는 항상 손님이 많았는데 떼거리는 부족했다. 삼시세끼가 녹록치 않았다. 점심 준비를 위해 어느 땐 중국인에게서 밀을 사다가 마당의 땡볕에 앉아서 맷돌로 가루를 내어 반죽해서 국수를 해 먹었는데 고명거리가 없어 간장과 파만 넣었다. 양식이 없던 어느 해는 좁쌀도 없어 뜬 좁쌀로 밥을 해 먹었는데 그것으로 밥을 해 놓으면 새꼴도 벌겋고 곰팡내가 나서 아주 고약하다. 서간도의 추위는 참으로 엄청나다. 공기도 쨍하게 얼어붙어 어떤 날은 해도 안 보이고 온 천지에 눈서리만 자욱하다. 하늘과 땅 사이엔 오로지 매서운 바람소리만 가득할 뿐이다. 언젠가 이을규 형제분과 백정기, 정화암 네 분이 오셨다. 그날부터 먹으며 굶으며 함께 고생하는데 짜돔이라고 하층민들이 먹는 곡식조차 할 수 없었다. 강냉이로 멀건 죽을 수 연명했다. 내 식구는 오히려 걱정이 안 되나 노인과 사랑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너무도 미안하여 죽을 쓰는 날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상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다. 임청각 99칸 대저택을 갖고 있었던 이상용 선생 일가인데 노비도 해방시키고 전 가옥 전답을 팔아서 독립운동하러 완주로 떠났고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강냉이로 멀건 죽을 써서 연명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주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그림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잠깐 정정화 선생 이야기도 했습니다. 20살의 나이로 상해로 떠난 먼저 상해로 떠난 시아버지 김가진 동농 김가진과 남편 김효안을 돌보러 갔다가 임시정부 안살림까지 떠맡아서 김구 선생이 조선의 잔다르크다라고 칭했던 사람이죠? 예, 그렇죠. 예, 좀 부연 설명. 예. 아니 이분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서 이제 임시정부의 안살림을 쭉 이제 맡아서 하게 되는데 이분 일화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화가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하고 어렵다 보니까 그 엄혹한 상황에서 국경을 여러 번 넘나들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그러니까 이제 사실 독립운동 자금인데 그 자금이 쓰이는 건 이제 생활비죠. 예. 생활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경을 굉장히 여러 번을 담대하게 넘나들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계속 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제 이분들이 임시정부의 굉장히 큰 경제적인 이 역할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단지 이제 뭐 아내나 안살림이라고 이야기를 또 이 부분에서 그렇게 좀 제한하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열단 여성투사 박차정, 김원봉의 아내로 알려진 박차정 의사. 박차정 의사는 역시 박차정 혼자만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고 여기도 집안 전체가 독립운동가 집안입니다. 그런데 박차정 열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조선의용대 군인이 돼서
자기 남편 그리고 오빠와 함께 게릴라 전투에 참여했었고요. 1939년 2월에 중국 강서성 권륜산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전투를 하던 중 부상을 당했고 그 후 부상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1944년 해방을 보지 못하고 중국에서 생을 마감했는데 나중에 남편인 약산 김원봉이 해방 후에 그 유해를 안고 고향 밀양으로 와서 이제 묘를 마련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김마리아 선생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김마리아 같은 여성이 10명만 있었다면 대한은 독립되었을 것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이죠? 김마리아는 이제 근대 교육을 일찍이 받은 한마디로 이제 여학생 세대라고 3.1운동을 통해서 이제 등장한 여학생 세대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예. 그런 이제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 1892년 황해도 장영군 뭐 이렇게 소래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생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이 소래라고 하는 지역이 워낙에 한국에서 기독교를 좀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그런 이제 기독교 공동체이고 이제 워낙에 여기서 이제 민족운동가들이 많이 나온 그런 지역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래에서 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정신학교 다니다가 정신학교를 다니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뭐 이것도 이제 유학이 한 2번 정도 되는데 유학을 가서 1919년에 28 독립선언을 주도를 하죠. 예. 그리고 이제 28 독립선언 주도하고 그것을 국내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국내로 들어와서 뭐 광주, 부산, 그다음에 자신의 고향을 돌아다니면서 쭉 이제 3.1운동을 전국화시키게 됩니다. 워낙에 당시에 여학교를 다니는 여학생 세대라 그랬잖아요. 여학교가 서울에 좀 집중이 돼 있었고 여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지방으로 좀 퍼져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학교를 졸업한 근대 여성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분이 이제 3.1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킬 수 있었고요.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이후에는 다시 나와서 계속적으로 이제 저항을 하게 되고 출국 후에 비밀 결사인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를 좀 결성을 해서 임시정부와 관계를 맺으면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을 대는 일을 하죠. 예. 그리고 뭐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상해로 망명을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1919년에 한 번 체포가 됐고 그 이후에도 귀국한 뒤에 또 한 번 체포됐고 또 한 번 체포가 됩니다. 2차례 투옥 중에 받은 고문 후유증이 재발해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에 광복을 불과 1년 앞두고 순국을 했는데 1919년 9월 김마리아 여사가 작성한 대한민국 애국 부인의 취지서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어에 이르기를 나라를 내 집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가족의 집이지만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제 집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집이 성립하지 못하고 나라는 국민의 나라이나 국민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를 보존치 못할 것은 우부우부라도 밝히 알리로다. 오호라, 우리 부인도 국민 중의 일분자로 본회가 설립된 지 수년 이래로 적의 압박을 입어 어떠한 곤란과 어떠한 위험도 무릅쓰고 은근히 단체를 이루며 비밀히 규모를 지켜 장래의 국가 성립을 준비하다가 독립국 곤란 중에 부인도 10의 2가 참가하여 세계의 공안을 놀라게 하였으나 이것에 만족함이 아니요 국권과 인권을 회복하기로 표준 삼고 전진하며 후퇴하지 아니하니 국민성 있는 부인은 용기를 함께 분거하여 이상을 상통할 목적으로 단합을 위조하여 일제히 찬동하심을 천만 위망하나이다. 김마리아 여사가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조직할 당시에 어떤 생각으로 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김마리 여사가 한복 저고리 양쪽 앞섭 길이가 달랐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이제 고문을 심하게 당하면서 이제 가슴 한쪽에 좀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예, 알겠습니다.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했다. 김마리 여사가 남긴 말인데요. 누구보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했음에도 여전히 이름도 없이 누구의 아내, 누구의 가족으로만 기억되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찾아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후손들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끝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기억을 하고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걸 제도화시키고 보온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시민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여성들이 어떠한 이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들도 역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100년의 기억 전달자들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의 남녀가 어디 있겠느냐. 민족문제연구소 예지숙 연구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